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퍽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퍽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축구할 때 축구공과 같은 그런 아이스하키 할 때 쓰는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골을 넣기 위한 도구가 바로 스틱입니다. 그 스틱은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로 나눠져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왼손이 아래에 있느냐 오른손이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레프트 라이트로 보면 됩니다. 총 60분을 진행하는데 20분씩 피리어드로 나눠서 총 3피리어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축구와 다르게 휘슬이 불고 경기가 중단되면 시간도 같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무승부로 끝날 경우 오버타임이라고 연장전과 같은 것도 치르고, 오버타임에서도 승패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와 같은 페널티 슛도 진행합니다. 여기는 이제 피리어드가 시작될 때마다 가운데 빨간색 점에서 심판이 이제 퍽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이제 양팀 센터들이 스틱으로 이제 빼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득점 방식은 이제 퍽을 스틱만 사용해서 이제 상대의 골대에 넣으면은 이제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아니죠. 몸에 맞아도 골이 되죠. 몸에 맞았을 때도 그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페이스오프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나 골이 들어갔을 때 처음 피리어드 시작할 때 하는 것인데, 그 아이스링크장을 보면은 동그라미가 5개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9개 아닌가요? 9군데긴 한데 동그라미 5개. 9군데에서 페이스오프를 진행하는데 양팀 선수들이 5명씩 반반 나눠서 자리에 쓰고, 센터들만 가운데 모여서 그 가운데 동그라미에서 퍽을 심판이 떨어뜨려주면 그거를 뺏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인이 이제 센터 라인이랑 블루 라인 2개랑 엔드 라인 2개가 있는데, 센터 라인은 이제 가운데 이제 빨간색 라인인데 경기장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가운데 있는 라인이고, 블루 라인은 이제 오프사이드를 보기 위해 있는 거고, 이제 엔드 라인은 뭐예요? 엔드라인은 아이싱과 골라인. 아이싱과 골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 장비는 일단 헬멧,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과 이 몸 상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숄더, 그리고 체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손을 보호하는 글러브랑 팔꿈치 엘보도 있고, 이제 다리 쪽을 보호하는 큰 바지와 같은 팬츠가 있고요. 또 무릎이랑 정강이 쪽을 보호하는 신가드가 있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위를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조거 팬츠라고 중요 부위를 막아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가 있습니다. C는 이제 캡틴이라고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가 가슴에 C를 달고 있고, A는 2명인데 A는 이제 부주장이라고 해서 이제 2명의 선수가 가슴팍에 A를 붙여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캡틴은 이제 84번 정호연 선수고, 부주장은 19번 이영석 선수와 11번 박형원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 중에는 심판 판정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장과 부주장만이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가 하면 반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칙의 유형은 이제 1번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는 축구 룰과는 다르게 이제 블루 라인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퍽을 가지지 않은 선수가 거기를 먼저 넘어가면 이제 오프사이드가 됩니다. 축구의 오프사이드는 그 기준 선이 없이 상대 선수보다
더 뒤에서 공을 받거나 패스를 했을 때 뒤에 있을 때 옵사이드로 알고 있는데 하키의 옵사이드 경우는 그 라인들이 정확히 있고 상대 선수보다 뒤에 있더라도 라인을 먼저 넘지 않으면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이번 아이싱 다시 한번 갈게요. 아니 뭐해 자신감 있게 아니 야 이거 헤어지고 이번 아이싱 그러니까 아이싱이라는 것은 저희 이제 센터라인 기준으로 그 전에 퍽을 쳐서 아무런 터치가 되지 않고 상대편 엔드라인에 이제 도달했을 때 아이싱이 선언되는데 옛날에는 아이싱이 선언됐을 때 이제 만약에 오른쪽에서 아이싱이 됐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페이스 오프를 해가지고 다시 진행하는데 요즘 최근에 바뀐 룰로는 이제 상대편이 오른쪽 왼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해가지고 만약에 상대편이 왼쪽을 골랐으면 왼쪽에서 페이스 오프를 진행해서 상대편에게 좀 더 그러니까 아이싱을 당한 쪽이 좀 더 유리한 그 룰로 바뀌었습니다. 3번 차징 차징은 이제 퍽을 가진 상대 선수한테 이제 3발짝 이상 달려가가지고 세게 체킹을 해서 상대방이 이제 심하게 넘어지면 이제 주는 반칙입니다. 4번 보딩 보딩은 상대가 뒤를 보고 보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체킹을 해서 상대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보딩으로 주고 만약에 그 강도가 심하게 되면은 체킹 프롬 비하인드라고 이제 10분 퇴장이 주어집니다. 5번 인터피어런스 인터피어런스는 이제 퍽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 선수한테 이제 몸으로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를 하면 이제 얻는 그런 반칙입니다. 6번 크로스 체킹 크로스 체킹은 상대방에게 이제 스틱을 가로로 들어서 등이나 약간 상대방의 상체 쪽을 가격해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 나오는 반칙이고 크로스 체킹도 이것도 좀 위험한 반칙이라서 페널티가 좀 오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7번 홀딩 상대 선수를 뒤에서 껴안거나 퍽이 없는 선수를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나오는 반칙이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반칙들로는 일단 이렇게 트리핑 트리핑은 상대 선수의 다리나 몸 신체 부위를 스틱으로 걸어서 넘어뜨리는 경우가 트리핑이고 또 다른 반칙으로는 슬래싱이 있는데요. 슬래싱은 스틱으로 상대 선수의 몸이나 신체 부위를 가격했을 때 나오는 반칙입니다. 파워플레이는 이제 상대가 반칙을 해서 5대4 상황이나 이제 5대3 상황 상대가 반칙을 해서 저희가 숫자가 더 많을 때 5대4 상황이나 5대3 상황 아니면 4대3 상황까지 그런 경우를 파워플레이라고 부릅니다. 쇼츠는 이제 저희가 반칙을 해가지고 2분 동안 나가면 저희가 수적 열세가 되니까 이제 그 상황을 슈텐드라고. 하키 경기는 보통 6명에서 진행하는데 이제 골리 1명, 디펜스 2명, 포워드 3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그러고 포워드 중에서도 또 이제 레프트윙, 센터, 라이트윙 이렇게 각자 세분화되고 디펜스도 레프트 디펜스, 라이트 디펜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포워드는 일단 전반적으로 공격을 위주로 하는 선수들이 위치고 디펜스 같은 경우는 수비를 중점적으로 하는 선수고 그리고 골리의 경우 마찬가지로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와 같은 포지션입니다. 근데 포워드 안에서도 센터와 윙으로 갈리는데 센터는 조금 더 수비 가담을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디펜스도 수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펜스도 공격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공격을 더 많이 하는 선수, 수비를 더 많이 하는 선수, 더 몸을 많이 쓰는 선수 이렇게 스타일대로 다
다 플레이가 나뉩니다. 저는 포워드를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라이트윙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는 센터도 했었습니다. 저는 윙을 맡고 있고 라이트윙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포워드이고요. 라이트윙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디펜스로 이제 레프트 디펜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포서는 약간 체킹을 많이 하고 일부러 더 몸을 많이 내고 상대 선수들한테 좀 무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인포서예요. 주요 선수들한테. 저는 2학번의 파이터 김무성 선수가 인포서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기,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몸을 좀 많이 쓰고 상대방의 그 체킹도 많이 하고 뭐 필요하면 주먹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제가 인포서로 선정했습니다. 홈 경기다 그러면은 각자 응원하는 팀의 그 약간 유니폼 같은 거를 입고 뭐 들고 오거나 입고 와주시면은 선수들에게 힘이 많이 됩니다. 축구 배고플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거랑 따뜻한 옷을 많이 챙기세요. 아, 그 맞네. 그게 가장 중요한. 골대 뒤쪽보다는 옆쪽에서 보는 게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골대 뒤쪽에는 그물이 닫혀져 있어서 퍽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제 옆쪽에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도 재미는 있습니다. 멀리 앉으시면 퍽이 워낙 작기 때문에 퍽이 안 보이고 가까이 앉으면 또 생각보다 링크장이 넓기 때문에 또 이제 플레이한 그 경기 스포츠의 그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마 가까이 앉으면 다 보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 앉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하키 경기를 처음 직관하시는 거라면은 좀 가까이 앉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퍽의 움직임도 이제 처음 보시니까 따라가기 힘드셔가지고 가까이 앉는 걸 추천드리시고 그리고 좀 적응이 됐다 싶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좀 윗자리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관점 포인트는 골리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 장면 같은 경우도 골리의 좀 컨디션이나 실력에서 경기의 승패가 좀 많이 갈렸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골리의 역할에 따라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에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신입생 1학년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좀 유의해서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빠른 전개와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관전 포인트로 두고 싶고 그리고 1학년 애들이 이제 연대 애들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학년 아이들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정기전을 좀 남다른 각오로 준비하는 72번 이윤석 선수와 50번 권민재 선수도 주의 깊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거는 그냥 체력적으로 힘든 것이 가장 힘들고 경기 중에 힘든 거는 이제 골을 먹었을 때 실점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저로 인해서 실점 있을 때 가장 힘듭니다. 잘하고 있어. 가자. 용서 잘하고 있어. 고맙다. 용서 잘하고 있어. 역시 너가 최고야. 너랑 맞췄어. 저는 너만 믿는다 라는 말을 가장 못 믿겠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스스로 우리 하는 거야, 스스로. 김우영 코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 말이라기보다는 약간 칭찬 같은 걸 들으면은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인데. 고마워. 고마워. 힘이 다들 고마워. 저는 칭찬도 좋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을 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윤석이가 산다. 뭐 열쇠 산다. 맛있는 맛있는 거 먹고 잘 먹게. 열쇠 산대. 일단 뭐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하거나 승리했을 때도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하키 선수로서 뭔가 인정을 해주거나 알아봐 주시면 더 보람된 것 같아요.
그 작년 정기전인데 축구장 거기 이제 걸어가는데 다 같이 학우분들이 와 이래가지고 뭔가 제 스스로 이러고 그때 뿌듯했어요. 저는 링크장에 발을 딱 내딜 때 관중들이 많은 걸 보면은 되게 보람차다 느끼고,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 몇 번 없었는데 이제 와서 사진 찍어달라는 팬분들이 있을 때 가장 보람차다고 느꼈어요. 주변에서 하키 선수로 좀 잘한다고 인정해줄 때 기분이 좀 좋았고, 그리고 작년 고연전 첫 경험했는데 그때 좀 승리한 상황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올해도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있고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세대에게 한마디 하자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되겠냐? 저번 정기전처럼 학우분들에게 꼭 승리를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연대 작년 생각나게 해줄게. 이번 정기전도 작년 정기전처럼 작년 정기전보다 이번에는 한 4대 0으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대 0 하겠습니다. 연대야 작년 정기전처럼 도망치려고 그러면 안 돼. 이번 각오는 이제 연세대학교 팬분들이 이제 정기전 종료 전에 다 집으로 귀가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게 이제 할 한마디는 이제 참새야 살려는 줄게. 그리고 연세대에게 해줄 한마디는 뭐였지? 얼마 안 돼. 다시 할게요. 뭐였지? 배터리스 배터리스. 뭐야 빨리 이거?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하나 둘 셋.